한국의 미래 먹거리, K배터리가 문 닫을 위기라면 믿어지시나요? 정부 고위 인사가 배터리 3사 체제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이 말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부가 왜 배터리 구조조정 카드를 꺼냈는지, 한 달 만에 28조 원짜리 계약이 어떻게 날아갔는지,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이 세 회사 중 누가 웃고 누가 울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배터리 한탕 끝났다는 말이 진짜인지, 지금의 공포가 바닥인지, 아니면 긴 하락의 초입인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먼저 오늘 이 이야기를 촉발한 한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배터리 업계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배터리 시장 환경과 생산량을 감안하면 배터리 3사 체제에 의문이 든다. 3사 체제가 유지 가능한지 진지하게 고민해달라. 업계의 해석은 단순합니다. 사실상 한 곳 이상은 문 닫을 수도 있다는 시그널 아니냐는 거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부 장관이, 그것도 공식 석상에서 3사 체제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구조조정을 언급한 적, 배터리 말고 다른 산업에서 기억나시나요? 석유화학에 이어 배터리까지 정부가 구조조정 필요라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건 단순한 업황 나쁨이 아니라 산업 구조를 바꿀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상황이 안 좋길래 이런 말까지 나왔을까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만 배터리 소재 계약이 28조 원 규모로 무산되거나 축소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포드 등과 맺었던 13조 5천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이 해지됐고요. LNF는 테슬라와 맺었던 약 3조 8천억 원 규모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이, 이 숫자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978만 원 수준으로 사실상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줄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역시 GM과 체결한 양극재 공급 계약이 13조 7,696억 원에서 2조 8,111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한 달 새 28조, 숫자만 들으면 감이 안 오죠. 이 정도면 자동차 한두 모델이 아니라 전기차 투자 전체 방향이 꺾이고 있다는 시그널에 가깝습니다. 정부 쪽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김 장관이 지난해 12월에 경고를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전기차가 단순한 캐즘, 그러니까 일시적인 수요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 정체로 가고 있다고 진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전기차 수요 둔화가 일시적인 조정이라면 10조 단위 계약을 이렇게까지 한 번에 잘라낼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 조정인지 판 전체가 바뀌는지가 생존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후자 쪽으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수요만 문제면 그래도 버텨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배터리의 점유율도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 3사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을 보겠습니다. 년 53.9%로 과반을 지켰습니다. 2023년에는 48.5%, 2024년에는 43.6%까지 떨어졌고, 이제는 40% 아래로 내려앉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반대로 중국 업체들은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CATL, BRD 등이 전기차 시장 둔화 속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점유율을 가져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못해서라기보다 중국이 너무 싸게, 너무 많이 찍어낸다는 구조적 문제라는 겁니다. 원가, 전기료, 보조금, 자국 내 완성차와의 연계까지 게임의 룰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 입장에선 같은 링 위에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스포츠를 하고 있는 셈이죠. 이제 가장 민감한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구조조정, 실제로 가능할까요? 업계에서는 이러다 선체로 죽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모두 각 그룹의 핵심 계열사입니다. 이미 조단위 투자가 집행된 상태에서 사업자 수나 매각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은 장치 산업이라 한번 짓고 나면 꺼내 팔기도, 접기도 애매한 자산이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고용과 지역 경제를 생각하면 한 회사를 정리하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 메시지는 기업이 먼저 움직여야 정부도 도울 명분이 생긴다는 쪽으로 읽힙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신가요? 정부가 먼저 칼을 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시장에 맡기는 게 맞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사태의 향후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2, 3년 내 다시 회복되고 일부 공장 증설 계획만 조정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입니다. 3, 4차대는 유지하되 비효율적인 라인만 줄이고 ESS 같은 다른 용도 배터리로 일부 전환하는 그림이죠. 한두 곳이 전기차 배터리에서 사실상 손을 떼거나 통합, 합작 형태로 재편되는 경우입니다. 정부는 세제 혜택, 인수합병 지원 등을 제공하고 대신 과잉 투자된 라인을 정리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도 결정을 못 내리고 시간만 끌다가 중국, 미국 경쟁사에 기술과 가격 모두 밀리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업계에서 나오는 선 채로 죽을 수 있다는 표현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죠. 지금 K배터리는 단순히 전기차가 조금 덜 팔린다 수준이 아니라 한국 제조업의 미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배터리 산업의 미래 어느 시나리오에 더 가깝다고 보시나요? 1번 연착륙, 2번 강한 구조조정, 3번 서서히 침몰. 댓글에 숫자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나리오별로 더 깊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